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서울의 공동주택 가격, 한마디로 아파트 가격 공시가 19% 정도로 급상승했습니다. 공시가는 세금을 때리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죠. 특히 보유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유세가 무서운 것은 한 번 내고 땡, 셔터 내리는 게 아니란 얘기죠.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가랑비에 어쩌는다는 말이 있죠. 꾸준한 게 무서운 겁니다. 세금 고지서가 납부와 동시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리면 좋으련만 재산세와 종부세는 좀비와 같죠. 매년 섬뜩한 모습으로 살아 돌아옵니다. 이번에 서울의 공시가가 19% 정도로 대폭 상승했기 때문에 자연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승폭을 피부로 느끼게 될 듯합니다. 나는 무주택자니까 상관없겠지. 천만에이션입니다. 특히 청약 대기자들에게 공시지가 상승은 청약 준비를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분들은 공시지가 상승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번에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바로 노도강의 강세입니다. 노원구가 34%, 도봉구 26%, 강동구 27%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상승률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 물량이 풀리는 곳이거든요. 한 곳 빠졌네. 동대문구. 여기서도 올해 신축 아파트 물량이 대거 풀리잖아요. 동대문구는 26%. 이렇게 보니까 노도강이 아니라 도도강이네. 왜 이렇게 공시가가 도도해? 이유인즉슨 강북에서 아파트가 매매되면서 신고가가 속출했습니다. 이른바 패닉 바잉.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집 사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테리어하고 정보 수집력 좋고 주도 면밀한데요. 이분들이 광탈해서 집을 산다고요? 천만에이션, 만만에이션. 아주 냉정하게 구축을 선별해서 샀을 가능성 높습니다. 이런 수요들이 겹겹이 노도강 쪽으로 쌓이니까 집값을 밀어 올린 거죠. 특히 부동산 쪽으로 현금 유동성이 몰렸는데요. 일각에서는 자기 자본이 아닌 대출에 의한 유동성이라 금리 인상이 되면 갚을 여력이 빡빡해져서 한꺼번에 버블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게다가 앞으로 쏟아질 공급 과잉이 이런 버블을 가속화할 거라고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시나리오는 너무 극단적인 게 탈이야. 거의 하드고어야. 피 튀기고 잘려나가야 카타르시스를 느껴? 저는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시나리오가 맞다고 봐요. 부동산이 너무 장밋빛 전망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일단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조정이라는 변곡점은 올 수는 있겠으나 버블 같은 드라마틱한 조정은 오지 않는다. 왜냐? 서울 수도권만큼 일자리와 교통망이 비정상적으로 촘촘하게 붙은 곳 있으면 나오라 그래. 없어요. 한국 부동산은 미국과 달라. 거시경제의 변화를 직격으로 받기보단 부동산 자체가 렌트 개념이 아니라 내 집 개념이 크기 때문에 정서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데이터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데이터대로 움직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토네이도가 몰아쳐도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집 깔고 있어요. 쉽게 움직이질 않아. 이번 공시가 폭등으로 제일 반발하시는 분들이 은퇴하신 1주택자들, 이분들 2구 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일단 현역에서 물러나서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올라간 세금을 내냐라고 항의들을 하십니다. 한편으론 집을 팔고 조금 외곽으로 가셔서 필요한 자금 충당해도 남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한 채에 있는 집을 쉽게 팔기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내 집에 대한 설명 못할 정서가 있어요. 물론 미래 가치도 계산에 깔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은 데이터를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정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쉽게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지 않을 거란 예상이 되고요. 이번 공시가 상승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상승률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는 점. 강남구 13%, 서초구 13%, 송파구 19%입니다. 여긴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더 깃발을 꽂을 데가 없어. 히말라야 정성에서 뭐를 더 바라겠어요. 서초구 반포자이 이번에 올라간 공시가로 매년 보유세를 1,163만 원 내야 됩니다. 월세로 매달 160만 원을 내는 셈이죠. 그러니 부담은 100배 가중. 아마도 다주택자들이 6월 전으로 급매로 집을 내놓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널뛰게 하던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분들 동작이 빛의 속도잖아요. 이미 증여라는 우회적인 방법, 그러니까 자기가 깔고 있지 않고 자식들이 깔고 있게 하는 아랫목 이불 전략으로 기존 주택을 나름의 방법으로 인수분해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 절세용으로 나오는 급매물이 가파른 하락장을 만들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전히 서울 핵심 지역 고가 신축 아파트는 지구력이 좋은 애들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다리에 힘 빠지지 않을 듯 하네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 얘기할 것 없이 청약 대기자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일단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 20평대 아파트가 20억 선, 그리고 강동구 민영 아파트 9억 선 훌쩍 넘어가 버렸죠. 얘네들이 누구야? 레미안 원밸리, 제일풍경채. 이게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야? 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만든 장본인들이었죠. 레미안 원밸리 평당 분양가 허그에서 제시한 4,892만원보다 월등히 높은 5,668만원 받아냈죠. 원래 민간 분양가 상한제 가격을 허그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5%에서 10% 낮추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무색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풍경채는 힐스테이트 리슈빌보다 200만원이 더 높았던 2,430만원으로 나왔고 101제곱에서는 아예 9억이 넘어버렸어요. 분양가 상한제 어딨어? 출장 가셨나요? 행불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일단 청약자들에게 있어서 9억과 15억은 최후의 가격 저지선입니다. 왜냐? 2016년 7월 이후에 분양가가 9억이 넘어버리면 중도금 대출이 안 돼. 그리고 2020년 6.17 대책 이후로 잔금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15억이 넘어가면요, 잔금 대출도 안 돼요. 그러니 청약자들에게 있어서 9억과 15억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데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넘지 말아야 할 라인 쪽으로 분양가가 기울어 버리니까 고분양가를 저지해야 할 분양가 상한제가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로또 청약이다, 청약 과열이다, 이런 얘기들, 이거 청약자들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내 집 마련, 그것도 1주택 마련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분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죠. 근데 이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분양가만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게 되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능력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시장 일변도의 접근법이 되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익적 차원의 시스템 아닙니까? 고분양가 지향하고 모든 시민들이 어느 곳이건 진입장벽 의식하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분상제 시스템의 취지잖아요. 이를 위해서 분상제 가격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마이클 샌델 형님이 그랬죠. 정의가 정의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의를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 수정할 수만 있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 땅값이 중요하죠. 근데 이번에 공시지가 19% 올랐네? 그럼 고덕강일 2편한 세상, 둔촌주공, 이문 13구역 아마 분양가의 직격에 가까운 영향을 받을 텐데 참 불안하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일 중요한 택지비 산정 시기, 그러니까 감정평가 시기를 재건축 결정되고 2, 3년 지나고 땅값이 이빠이, 일반 말이지, 만땅으로 올랐을 때 하지 말고 사업 시행 인가 시점으로 그 시기를 앞당긴다면 땅값이 그렇게 부풀어 오르진 못할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분상제 가격 기준이 제대로 잡히게 될 거고요. 청약자들도 이해할 만한 합리적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토지 조성 원가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분양가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올라간 공시가와는 달리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는 전보다 조금은 더 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청약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바람이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